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혹시 예전에 저 봤던 분들 계신가요? 몇몇 낯익은 얼굴들이 있네요. 인사 먼저 드릴게요. 이름은 다들 보셨겠지만, 언어 추론 강의하고 이제 국어능력 시험까지 강의를 하게 됐는데, 권기태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식사를 하셨습니까? 조폭 인사 같나요? 제 말이 안 들리나요? 식사를 하셨나요? 예, 고맙습니다. 대답해줘서. 자, 그 다음에요. 7페이지 한번 보시면요. 7페이지 한번 보시면, 자, 현대 국어의 자음 체계 해가지고요. 소리내는 방법, 그 다음에 소리나는 위치에 따라서 자음들을 분류를 해 놨습니다. 그죠? 그래서 거기 나오는 요 표는요, 외우셔야 됩니다. 알아두십시오. 그죠? 이 표는 외우셔야 됩니다. 개수 몇 개 안 되니까요. 자음 합쳐봤자 몇 개밖에 안 되나요? 그죠? 기본 글자 포함해서 19글자밖에 안 되니까 이런 거 외우는 거 어렵지 않을 겁니다. 자, 거기 파열음, 마찰음, 파찰음, 비음, 유음은요. 소리나는 방법에 따라서 구분을 해놓은 거예요. 그죠? 소리나는 방법에 따라서 구분을 해둔 거기 때문에 이거 알아두시면 되죠. 4번의 비음 같은 것들은 정말 확실하게 확인이 되죠. 니은, 미음, 이응인데요. 코 막고 엄마 발음해보면 잘 안 됩니다. 해보세요. 굉장히 이상한 발음이 나죠. 그죠? 그래서 이 때문에 발음이 되는 거지, 이를테면은 미음 같은 것들은 코를 막으면요, 발음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요, 코감기 같은 거 걸리면요, 니은이나 미음 같은 발음들이 잘 안 되죠. 그죠? 알아두시고요. 자, 그 표, 보는 거 이해하실 수 있겠죠? 어렵지 않죠? 그죠? 알울림 소리, 울림 소리로 크게 구분한 다음에 소리 내는 방법에 따라서 파열음, 파찰음, 마찰음으로 나눈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소리의 성격에 따라서 예사소리, 된소리, 거센소리 나눈 거고요. 그죠? 비음, 유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소리 나는 위치에 따라서 입술소리, 혀끝소리, 경구개음, 연구개음, 목청소리 이렇게 됐습니다. 그죠? 자, 일단 표는 좀 머릿속에 담아 두시고요. 기본 글자를 중심으로 해서 이런 것들은 예사소리, 된소리, 거센소리 찾는 거 어렵지 않잖아요. 연상하는 거. 그죠? 그래서 비읍, 디귿, 기읍. 그 다음에 지읒, 시옷. 그죠? 이런 식으로. 그죠? 이런 식으로 배열이 돼 있는데요. 그리고 나머지 4개는 울림소리 같은 것들은 그냥 나라 마음으로 외웠으니까 머릿속에 그림을 그리십시오. 부둣가로 보이는 바다는 일본해가 아니라 조선해라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부둣가, 조선해 해가지고요. 나라, 마음 이렇게 울림소리까지 외우면 되죠. 할 수 있죠. 별로 어려운 거 아닙니다. 그죠? 부둣가로 보이는 조선해, 나라를 생각하는 마음, 나라, 마음 이렇게 해가지고요. 연상해서 알아두시면 되고요. 이 표 정도를 머릿속에 그려주시는 노력은 좀 해주셔야겠죠. 그죠? 그 정도는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4번에 자음의 제약이라는 거 한번 보겠습니다. 그죠? 자음의 제약이라는 거. 4번의 자음의 제약까지 보고요. 잠깐 쉬는 시간 가질게요. 그죠? 우리가 언제나 50분, 10분 타임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요때쯤 되면 조금 지치시죠? 자, 보죠. 1번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리을과 이응은 단어의 첫 소리에 쓰이지 않는다. 거기 보시면요. 두음 법칙 얘기하는 거예요. 이응 옆에 이렇게 돼 있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실제 소리값이 없다는 얘기죠. 아까 우리 왜 음운개수 셀 때요. 안경의 안 같은 경우에 이 이응은 실제 소리값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죠. 그래서 머리음에 나타나는 이응은 소리값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고요. 그죠? 쓰이지 않는다는 게 이런 의미예요. 그 다음에 2번이요. 첫 소리에는 하나의 자음만이 온다. 현대 국어의 특징이죠. 이런 거요. 옛날에는요. 쌀 같은 거 썼을 때요. 이렇게 썼어요. 쌀이라고 썼습니다. 그죠? 쌀이라고. 그래서 왜 요즘에도 이런 흔적이 남아있잖아요. 이렇게 하면 조쌀이 아니라 뭐라고 부르죠? 좁쌀이라고 얘기를 하죠. 왜 그래요? 옛날 국어에서는 이런 흔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옛날 국어에서는 이렇게 단어 앞머리에 자음을 2개 쓰는 형태가 있었는데요. 현대 국어에서는 이런 거 없죠. 그냥 쌀이라고 쓰는데요. 이것은 시옷이 2개 있는 게 아니라 이게 그냥 하나의 음운인 쌍시옷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단어의 첫 머리에는 하나의 자음만이 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죠? 옛날에도 그냥 이거는 쌀이라고 읽었어요.
비읍 들어간다고 풋살이라고 발음하지 않습니다. 그죠? 굉장히 이상한 발음 돼버리죠. 이것만 떼놓으면 굉장히 기분 나쁘죠? 뭐의 약자입니까? 자, 맞습니다. 여러분들 생각하는 마음속에 그 단어예요. 발음하진 않겠습니다. 제가 비속어를 즐겨서요. 마음의 위안을 얻고 싶을 때 비속어 사전 같은 거 보면서 막 통쾌함을 느끼거든요. 그죠? 예. 그런 사전 집에 하나씩 갖고 있지 않나요? 열심히 외워두면 말로 일지를 먹을 수가 있어요. 상대방에게 치명적인 그 정신적 충격을 안겨줄 수 있죠. 그죠? 다음 주에 복사해서 드릴까요, 좀? 아니, 친구한테 쓰라는 게 아니고요. 갑갑하고 그럴 때. 여러분들 공부 준비하면서 스트레스 진짜 많이 받잖아요. 그래서 그거 한 100개 정도 이렇게 뽑아놓고 한 5분 정도 걸쳐서 마음껏 읽으면요. 정말 속이 후련합니다. 어떻게 이런 말들이 존재했나 싶을 정도로. 그게 언어의 힘이거든요. 되게 간단해요. 아가리 찾으면요. 입의 비속어, 짐승의 입을 속되게 이르는 말 이렇게 나와 있고요. 역시 사전의 백미는 용례죠. 그죠? 이제 이것들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활용하는가 이런 것들이 나와 있거든요. 참 이런 얘기는 그런데 아가리를 찢어서 귀에다 걸어버릴라 이런 얘기 소설 어디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생각해보면 굉장히 삭막한 말이죠. 찢어서 귀에다 얼마나 무지막지한 말입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거예요. 유쾌하지 않습니까? 사람들한테 쓰지만 않으면. 자, 그다음에 3번 보죠. 모음과 모음 사이에 3개 이상의 자음이 올 수 없다. 이런 거 한번 보시면요. 자, 확인할 수 있죠? 모음과 모음 사이요. 아와 오 사이에 하나, 둘, 셋. 더 이상 올 수가 없습니다. 그죠? 더 이상 올 수가 없고요. 거기서 시옷이 탈락했다고 얘기하는 것은요. 요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발음할 때 음절 단위에서는 시옷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죠? 음절 단위에서는 시옷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보시고요. 그다음에 4번은요. 부음법칙에 좀 예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요. 단어의 첫머리에서 니은이 모음이나 반모음, 이 반모음은 뭐냐면요. 이런 것들입니다. 발음 구성상 이가 포함된 것들, 이런 것들을 반모음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반모음이라고. 요거는 뭡니까? 아까 이 플러스 하고요. 얘는요. 이 플러스 어죠. 얘는요. 2 플러스 5죠. 얘는요. 2 플러스 5예요. 그래서 음소의 구성상 발음이 2가 들어가 있는 얘네들을 반모음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그죠? 반모음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자, 다만 뉴스와 같은 외래어나 녀석, 냠냠과 같은 특수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인정한다. 자, 앞으로 이제 만약에 정규 강의에서 제 수업 듣게 되면은 여러분들 느끼실 텐데 시험에서는 언제나 예외 조항이 중요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 뭔가 예외, 다만 이런 것들 나오면요. 어휘어법 공부할 때는 자동적으로 체크를 하셔야겠습니다. 문제는 언제나 이런 데서 출제가 되거든요. 그죠? 예외적으로 녀석, 냠냠, 외래어 같은 것들은 이런 것들을 인정한다. 알아두시고요. 자, 지금까지 했던 내용들 중에서 괜찮으시죠? 많이 어렵지는 않으시죠? 그죠? 우리가 예전에 배워갔던 거기 때문에 잠깐 숨 좀 돌리고요. 딱 10분 쉬겠습니다. 그죠? 딱 10분 쉴 테니까 어수선하지 않게 시간 되시면 딱 들어와 주십시오. 그죠? 네, 잠깐 쉬죠.